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실 국정농단의 특검에도 참여하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죄 확정까지 났었고 물론 그 이후에 사면을 받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선을 거의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찾아가서 예방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모순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번 공천 과정에서 몇 번의 이제 공천이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강경보수, 즉 집토끼 분들이 약간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역, 대구 지역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만 수도권 격전지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해서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후방이 안전해야만 격전지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수사하실 때와 좀 입장이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면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대표 얘기 나오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동안 뭐 백브리핑이나 기자들과의 문답 속에서 좀 나름대로 논리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영상 속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직접 참여를 했고 그 유죄 확정까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좀 다소 예민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예민하게 또는 과민하게 반응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자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한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실 국정농단의 특검에도 참여하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죄 확정까지 났었고 물론 그 이후에 사면을 받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선을 거의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찾아가서 예방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모순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실 것이지 너무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모순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아마도 처음 이렇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어떤 질문.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예고돼 있었잖아요. 네.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같은 어떤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것을 좀 매조지하는, 좀 선을 그으려는 그런 마음이 좀 강경한 어떤 태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윤주 변호사 말씀을 언제나 경청을 하고 많이 어떤 동의를 많이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냐면 걸까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어떤 피고인에 관련돼서 공소장으로 기소를 하고 어떤 형을 유도하는 것은 사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사감이 있어서 나쁘다 좋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건 검사로서 할 직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공소장 그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해서 끝난 것이고, 그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지금 전직 대통령 과도 있겠지만 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기소했던 상대자니까 치유의 의미가 있거든요. 은 관계를 만나서 하나의 어떤 악수를 하고 보듬는 어떤 장면에서 서로 간에 사실 마음에 담아뒀던 것이 치유되는 장면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모순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계속 공격적인 어떤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자로서 저는 그렇게 좋은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보름 남기고 만나는 의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떻습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결집 노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몇 번의 이제 공천이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강경 보수, 즉 집토끼 분들이 약간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역, 대구 지역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만 수도권 격전지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해서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후방이 안전해야만 격전지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상징성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여러 가지 에너지 효과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이 대통령 만난다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의미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희 당에서 배출하는 2명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를 직결하는 역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선거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토끼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사실은 총선이나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를 때는 보통은 이제 중도 확장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위기감이 있냐,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조금 날카롭게 질문하는 이유가 사실 뭐 아무리 과거에는 검사의 신분이었다곤 하나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자기 모순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본인이 수사에 참여했고 유죄 확정까지 받아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보면 표결집을 도모하는 이 모양새가 정치인 한동훈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기 모순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가 네. 지지층을 향한 구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